근데 담당자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다시 그 강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그게 안 되거나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실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강의장에 갔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둘째 날 아침 9시 강의. 그런데 8시 50분이 넘도록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담당자가 이제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회식을 좀 늦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라고 말했지만 그 새벽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늘 자고 오늘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담당자도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59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정시의 시작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여기 양해해달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한 절반은 누워있고 또 깨어있는 사람 일부는 또 일을 하고 있고 옆 사람과 수다 떠고 있고 막 해장하듯이 커피 마시고 있고 근데 담당자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강의 시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꼭 강의가 아니라 뭐 회의도 좋고 미팅도 좋고 좋습니다. 예상한 것과 다르게 현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사전에 어떤 안내도 없이 뭔가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실까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이 1번으로 들었냐면 참 책임감이 없구나 담당자가. 그리고 회사가 계획이 세워졌으면 실행을 해주고 통제를 잘 해줘야 되는데 계획과 현장 통제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아, 좀 아니라구나. 그리고 학습자들이 강의가 어쨌든 시작이 됐는데도 막 누워있고 딴짓하고 중간에 전화 받고 나가고 막 노트북 일하고 하는 걸 보고 사람이 얘기하는데 너무 하는구나. 이 원망도 좀 들면서 감정은 화, 분노, 뭐 짜증 이런 게 좀 올라왔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갈등책을 쓰고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이의 대인 갈등이 쉽게 발생하고 해결하기가 어려운가, 관리가 어려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 몇 가지 이유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쿠트 레빈이라는 독일계 미국 심리학자입니다. 내적 갈등에 접근 회피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B는 F라는 함수다. F는 P와 E의 상호작용인데 B는 이제 behavior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장에서 학습자들이 잠을 자고 딴짓을 한 행동이라는 결과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너와 나의 1, 2차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3차원까지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다시 그 강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세 가지 원인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규정이 불분명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육장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성에 기대자면 교수자, 학습자, 담당자는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육장마다 고객사마다 담당자마다 이해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강의장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규정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규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상식의 최소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출근, 퇴근 이 규정이죠. 하지만 출근을 해서 커피를 한잔 하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한 룰들이 또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통에 저 물은 누가 채울 차례지? 그러니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기성세대는 요즘 애들은 버릇 없어, 센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즘 세대들은 내 책임이 아닌데 왜 뭐라고 하지? 꼰대들이군 이런 세대 갈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자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고소고발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올라갈 자리는 딱 하나, 희소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들어온 사람과 교육이 안 들어왔으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희소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에 왔지만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다 보니까 자꾸 부서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교육장에서 몰입이 안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현장에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명한 격리 메커니즘이라고 아까 정치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선명하죠. 노선이. 진보 보수 선명합니다. 노사 선명하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들어온 사람은 교육장을 새로운 업무 현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낸 사람은 부서의 일을 충실히 하는 거고 교육에 들어온 사람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교육인으로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뿐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교육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말과 교육을 들어갔지만
일은 또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더 있을 겁니다.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본적 귀인 오류. 우리는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었을 때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상대가 늦었을 때는 인성의 문제, 태도의 문제, 네 의도가 나빠서라고 이제 단정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강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모습으로 몰입하길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개념이 있네 없네, 스스로 통제를 했네 못했네, 아무리 중요한 업무라도 이게 업무라면 그 업무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이 문제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고 이름 우리가 들어봤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 3차원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이전에 즉자적, 대자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 대자적이 뭐냐면 너와 나, 그러니까 너는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잘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해? 혹은 여기는 공부하는 자리인데 왜 딴짓을 해? 라는 나의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은 즉자적. 쉽게 말하면 나는 빼고 너만 보는 거예요. 근데 대자적은 뭐냐면 한 걸음 떨어져서 나와 너를 함께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메타인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질문을 쟤 왜 저래가 아니라 이 일이 왜 발생했지? 라고 나도 하나의 원인 분자로 끼워 넣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3차원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20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 어떠한 시사점이 들어있는지를 내가 분석했는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1박 2일의 신입사원 교육은 없어요. 신입사원은 꽤 길게 진행됩니다. 신입사원 교육에서는 회식을 하거나 밤늦게까지 놀거나 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이제 직급이 올라가거나 담당자가 통제가 불가능한 계층의 교육을 하면 그것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면 저녁에 음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특히 그게 리조트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통제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진자 교육이라든지 퇴직을 얼마 앞둔 남기지 않은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분들의 은퇴 전 교육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직무 역량보다는 격려와 이제 위안이 더 커요. 그러면 회사에서 만찬을 또 주도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나? 학습자 분석이나 환경 분석이 잘 안 됐던 건 아닌가? 그리고 현장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교육 시간을 공식적으로 늘린다든지 쉬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교수법을 바꾼다든지 수업 내용을 좀 단순화한다든지라는 시도도 해볼 법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학습자와 교육을 좀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았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조정을 유연하게 하지 않은 나의 원인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원칙을 얘기하죠. 강의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고 줘라.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업무 현장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사소한 갈등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 유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는 일단 유보해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지? 라는 대자적 시각으로 3차원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무죄 추정의 원리에서 따온 무학 추정의 원리, 의도가 나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떤 학습자가 나쁜 의도로 일부러 술을 먹고 아침에 강사를 괴롭혀야지 라고 들어왔겠냐는 거죠. 하다 보니 그거 통제하지 않고 또 모두가 그렇게 하다 보니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또 갖출 수가 있게 돼서 갈등 관리를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학 추정의 원리라는 개념을 제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20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성인은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있죠. 술 먹고 늦잠 자면 안 되고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졸면 안 된다는 거 알고는 있다. 담당자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또 들이대면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또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존중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관찰, 시간, 그래서 해석 유보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어떤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무슨 말이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강의 준비를 해도 현장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유사한 문제는 많이 생겨요. 아마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 정의를 했어요. 관객 이유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왜 더워라고 짜증내기보단 어떻게 하면 옷을 좀 덜 덥게 입고 오늘 하루 시원하게 보내볼까를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일상성에 자꾸 원칙을 들이대거나 본인의 괴로운 것을 타인에게 이해하라, 바꿔라,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은 말일 수 있어도 관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